뒤에 사람 태우고 여기 올라오면은 권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고야, 뭐 포토리네, 작살이네. 어우, 시트 막판인데. 어우, 이거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경사인데요. 맞아야 되는데. 지도 한번 띡 보고 온 건데. 맞구나. 어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느지막히 나서봅니다. 오늘 4월 10일이고요 이제 벚꽃이 끝났죠. 며칠 전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벚꽃도 이제 전국의 벚꽃도 다 끝나고, 뭐 심지어는 강릉까지도 벚꽃이 다 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충주를 가는 거였었거든요. 충주를 한 일주를 한번 해볼까. 왜 그러냐면 대청댐 벚꽃이 끝나는 그 다음 주가 충주가 통상적으로 벚꽃이 만개를 하는데, 며칠 전에 갔다 오신 분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니까 지난주에 벌써 벚꽃이 다 끝났답니다. 근데 청주도 이번 주 청풍호, 그러니까 충주도 이번 주가 벚꽃 축제죠. 축제 기간인데 축제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갔죠. 아무것도 없는데 축제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하고 어쩌게 급하게 천안에 흑성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독립기념관에 가시면 그 뒤쪽으로 보이는 중계소가 있는 산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오토바이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오늘 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서 병천 순댓골목을 들려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병천이 친구 바로 옆에가 친구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병천 순대에서 점심 먹고 흑성산 올라갔다가 그 주변 뭐 카페들도 많아요.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때는 뭐 시간 봐서 뭐 옆돈째 쪽으로 돌아서 지천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자고 얘기하는데 시간 봐서 그거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 가는 병천 순대골목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좀 있죠. 뭐 방송에서 나오는 비공식적이긴 한데 정확한 근원은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일각에서는 거기 예전에 도축장이 있었고 도축장을 중심으로 소세지 공장이 있었고 소세지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 사용하고 남은 부산물로 순대를 만들어서 팔았다, 뭐 이런 스토리텔링이죠. 모든 것에는 다 그런 뭐 탄생 설화라든가 스토리텔링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병천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병천을 상당히 잘 아는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옆에 같이 투어 다니는 친구가 그 병천 순대골목에서 불과 한 뭐 3-4km 있는 쪽에 고향이거든요. 저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거 없었답니다. 없었다는 게 아니고 잘 모르겠답니다. 오래된 얘기라서. 근데 일단은 병천 아우네 장터가 3.1운동 유관순 누나라고 해야 되나요? 누나가 3.1운동을 했던 아우네 장터를 중심으로 이제 순대골목이 형성돼 있는데, 확실한 거는 2000년도까지는 없었어요. 순대골목이. 그 청화집이라고 그 아우네 장터 끝자락에 그 순대집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골목이 있기 전에 제가 그 순대국밥집을 갔었거든요. 그 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후에 생긴 거고, 그리고 소세지 공장은 확실히 90년대 초반까지도 순대공장이 아니고 그 소세지 공장도 없었어요. 그것도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인천에 근무하고 있을 때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갖고 그때 경부고속도로가 많이 밀릴 때라서 대부분 청주를 내려올 때는 천안에서 내려서 그 아우네 장터를 통해 갖고 청주로 들어왔거든요. 그게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 뭐 순대골목이 있었다든가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제가 처음 그 순대국밥 골목을 알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2000년
중후반이죠. 2007년 정도? 8년? 네, 출장하러 왔는데 우리 팀원 중에 하나가 순대국밥을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대국밥을 어디서 파냐? 여기 순대국밥집이 있냐? 그러니까 병천 순대골목이 얼마나 유명한데 그걸 모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넌 어디서 봤냐?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그때는 SNS가 그렇게 뭐 많지 않았으니까, 없었으니까 네이버 블로그에서 되게 유명한 곳이 있다고 그래갖고 그때 청아집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하여튼 뭐 자기도 모르는데 SNS에서 블로그에서 되게 유명해서 자기도 와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순대국밥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유명해진 거는 그게 왜 유명해졌냐면 지금 친구한테 들으니까 이효리 아시죠? 옛날에 그 자스토 뭐 10미닛인가 그 노래 부른 이효리가 TV에 나와서 뭐 진실 혹은 가짜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병천에 가면은 효리네라는 순대국밥집이 있는데 그게 이효리네가 하는 거다 아니다 뭐 이런 뭐 게임 비슷한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근데 방송국에서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효리 고모가 하는 순대국밥집이라서 집이 맞다 이런 뭐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그때부터 유명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병천 순대국밥이 생긴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순대국밥 골목 순대국밥집이 뭐 장터가 형성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것도 맞는 얘기 같고요. 장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00년 이후에는 거기 뭐 장터 기능이 장터 기능을 많이 상실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순환도로가 4차선이 진천까지 깔리면서 청주를 완통하는 그 4차선이 깔리면서 천안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도로가 생긴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 도로 끝에 있는 홈플러스나 뭐 까르푸 뭐 그런 걸 많이 가지 실제적으로는 그 시장 기능을 잃은 상태였었거든요. 2000년대에는. 근데 그 시장 기능이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순대골목이 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이제 물류센터가 쿠팡 물류센터로 바뀌었는데 목전면에 그 아우네장터에서 되게 가까운 곳에 예전에 홈플러스 물류센터가 있었어요. 전국시 파장이죠. 전국에서 오는 홈플러스에 들어가는 모든 물류가 거기 있는 그 물류센터로 들어와서 거기서 분배가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차들이 뭐 컨테이너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기사님들이 순대국밥을 이제 많이 드시니까 순대국밥집이 성한 게 아닌가. 물류센터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루에 드나드는 차량도 뭐 거의 수백 대 될 거예요. 수백 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님들이 그 주변에 먹을 만한 식당들이 없으니까 마침 또 그때 순대국밥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집단으로 형성이 돼서 순대국밥 골목이 생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물류센터뿐만 아니고 병천면 주변에 공업단지도 있어요. 오창 쪽에서 연결되는 단지들이 되게 많이 형성이 돼서 그분들이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가면은 막상 병천 시내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순대국밥집이 성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우르장터 뿐만 아니고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독립기념관이 있죠.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아마 그게 제 생각에 그 86년도인가 아마 그 정도에 개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개관하기 전해 불이 한번 되게 심하게 났었죠. 거의 완공 상태에서 불이 나서 아마 그 독립기념관 그 메인관이죠. 메인관을 홀랑 태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지붕 막 홀랑 타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갖고 제가 알기로는 그 건설사인 대림건설 사장이 막 잘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 말기였으니까 아마 그때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주에서 친구들이랑 버스를 타고 천안까지 가서 천안서 또 시내버스를 타고 목천까지 가서 막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거기서 막 잉어가 막 연못에 막 뛰어놀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 이후로는 가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진짜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으네요, 독립기념관을. 한동안 안 다니다가 최근에 다시 좀 활성화되고 주변에 캠핑장도 생기고 그래서 요새는 좀 찾는다고 그러는데, 좀 조상님 그때 좀 죄송한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하여간 저하고 그 독립기념관 인연은 그렇습니다. 순대국밥 스토리텔링을 굳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자의적인 것 같고,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병천순대보다 아우네장터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했던 곳이라는 게 더 유명해야 되는데, 병천순대가 더 유명해진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 그 아우네장터 자리하고 병천순대골목하고는 조금 약간은, 청주에서 간다 그러면은 초입이 아우네장터고요, 그 안쪽이 이제 순대국밥 골목인데 좀 아쉬운 면은 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요즘에 또 특히나 일본에 대한 감정들이 이제 더욱 또 안 좋아지니까, 어저께도 제 블로그가 아니고 유튜브죠. 유튜브에 일본 친구가 와가지고 한국은 코로나 괜찮냐,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느냐, 막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선의에 의한 댓글이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댓글을 서로 이렇게 좀 쭉쭉 달다가, 저는 일본말을 못해요. 대학교 때 2학기 배우긴 배웠는데 야매를 배워가지고 F학점을 받아갖고 새 학기를 들었죠. 댓글을 이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지금 구글 번역기 상에 영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번역이 상당히 잘 돼서, 제가 한글로 써서 일본어로 번역이 되면은 그걸 이제 복사해서 이제 댓글을 달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어저께 댓글 소통을 했는데, 일본 문화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형님한테 이제, 그분은 일본어를 석사까지 전공을 하신 분이라 가지고 물어봤더니 의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그 댓글 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일본 때문에 한국이 대한민국이 근대화됐다 그런 걸 주장하시는 대학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엄연한 국가적 침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 그로 인해서 고충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요. 제 주변에 있습니다. 고충을 겪으신 분도 있고요. 홋카이도 탄광에 끌려가셔가지고 한 5년 넘게 사시면서 거기서 아들도 하나 낳았는데 추위에 잃고, 애기 엄마도 폐병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복귀하자마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홋카이도 생활에 대해서. 홋카이도가 갔는데, 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 다다미라는 걸 알았어요. 다다미빵. 갈대 같은 다다미로 엮은 그 빵. 일본에는 온돌이 없어서 다다미빵이라서 겨울에 추워가지고 처음에는 병에다 물을 담아서, 유리병에다 물을 담아서 끌어안고 주무셨답니다, 초창기 때는. 근데 그게 이제 금방 식어서 나중에는 큰 돌을 그 아궁이에다 데펴가지고 끌어안고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한꺼번에 똘똘 말아서. 그래도 새벽 되면 추워서 감기 걸리고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온도를 깔지, 왜 그랬냐, 전기장판 깔고 자지 그랬냐,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다고. 전기장판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에 히터 등 이런 것들 다 일본에서 나온 산물이에요. 일본 애들이 개발한 거예요, 추워서. 지금도 걔들은 난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고급주택, 고급주택을 가도 최근에 지은 시설이 아니면은,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걔들이 거의 히터 난방을 했어요. 그래서 가보면은, 호텔도 가면은 난방이 아니고 히터가 있습니다. 히터가 벽에 이렇게 붙어있죠. 유리창가만 이렇게 하나씩 서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지금은 사무실 같은 데도 거의 안 쓰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다 공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히타를 잘 안 쓰는데, 예전에 히타 좀 썼죠. 요새 아마 히타 살려고 해도 사기도 힘들 거예요. 일본은 아직도 그 히타를 씁니다. 지금은 온돌 난방이 이게 많이 보급되긴 했는데 실제는 아직도 되게 춥게 산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도 비싸고 가스비도 비싸고. 왜냐면은 걔네는 가스나 전기가 다 민영화돼서 가스 전기가 엄청 비쌉니다. 예. 심지어는 아마 동경을 동서로 나눠서 걔들이 쓰는 그 주파수 대역이 전기 주파수 대역이 다릅니다. 전동기가 달린 전기기구는 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공용으로 쓰기가 힘들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50Hz하고 60Hz하고는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는데 불편함도 상당히 있는 나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거꾸로 다는 이유가, 경천까지 가려면 그냥 시내로 가야 돼요. 청주에서 나와서 오창을 통해서 오창 시내로에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경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헬멧에 카메라를 달고 있다가 지금 떼서 오토바이에다 거꾸로 붙였습니다. 오창도 이제 청주로 이제 포함이 돼서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도시 유한장애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 셀 공장, 녹십자 뭐 이런 것들이 좀 큰 공장들이 뭐 공구회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청주에서 출퇴근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계획 도시라 가지고 동네에는 뭐 공원도 좀 있고 상가나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이쁘게 만들었는데 뭐라 그러면 무슨 연구소라 그러죠? 뭐 그것도 들어온다고 이제. 그래서 부지 선정이 끝났죠 지금. 그래서 여기가 한참 떴었죠, 작년 재작년. 근데 뭐 여기도 아마 집값에 폭풍이 아마 몰고 지나갈 겁니다 조만간에. 며칠 비가 계속 오더니 산이 푸릇푸릇하네요. 이 도로가 천안서 진천까지 아마 가는 도로일 거예요. 남천안부터 쭉 이어지는데 중간중간에 신호등이 한두 개씩 있는데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좀 위험해요 도로가. 도로 상태도 화물차가 워낙 많이 다녀서 도로 상태도 별로 안 좋은 데다가 꼬불꼬불해요. 오토바이 타기에는 되게 좋은 도로는 아니긴 한데, 원래 청아집을 많이 왔는데 여기 충남집하고, 청아집은 혐오고요, 충남집은 사람이 너무 많은 데다가 신발을 벗어야 돼요. 부츠를 벗어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 널널한데 아무 데나 가기로 했습니다. 박순자도 오늘 혐오고요, 순대국밥 뭐 거기서 오기 때문에 하반신만 나와. 치마만 나와. 아, 그러세요? 내 소원이 카자흐스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순대국밥을 먹었고요, 흑성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평일인데 알라인티하고 베넬리를 타고 오신 분이 있네. 베넬리 500 같은데. 먹는 와중에 점심시간이라 갖고 사람이 많이 와서 얼른 나왔습니다. 지금 흑성산 중개소 옆에 있는 흑성산성이 원래 없었는데, 중개소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흑성산성을 복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마 시멘트 도로를 좀 타고 올라가야 될 모양이에요. 흑성산 그 올라가는 진입로 입구에 그 카페들이 좀 있어요. 저수지 옆에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그래서 진천 성완 쪽으로 넘어가서 옆돈째 갔다 오겠습니다. 옆돈째가 오토바이 성지였었죠. 근데 뭐 요즘 과속방지턱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피발령으로 이제 일부 충청권 친구들이 피발령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주말에 피발령 사고가 있었습니다. 40대 남자 알차 타고 가다가 정상 피발령 그 표지석에서 넘어져가지고 완전 갈았죠. 길가에 있는 그 가드레일에 박고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한참 이제 거기를 이제 지금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휴, 참 안타깝죠. 40대면은 뭐 가족이 있을 것 같은데, 애들도 뭐 결혼을 뭐 한 30 정도 했으면 애들 초등학교 다니고 막 그럴 나이인데, 뭐 혼자 사는지 아니면 결혼해서 애들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죠. 뭐예요, 남은 사람은 다. 노가리 불다가 올라가는 길을 지나왔나 봐요. 들어오는 게 아주 꼬름합니다. 자, 빡신데요. 한 3.5km 정도 되네요, 이런 길이. 크루저 갖고 올라오기는 좀 그렇고, 아프리카 트윈이나 아니면 뭐 GS 1250이나 뭐 이런 거 타고 올라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뒤로 안 넘어가려고 핸들을 꽉 쥐게 되네요. 미치겠네. 소나무 숲도 좋고 힐링하기 좋네요. 여러모로 등산하기도 좋을 것 같고. 어이구, 비프 정도로는 진배 없습니다. 도로 상태도 많이 치마가 돼가지고 많이 까졌고, 뭐 골드윙 같은 거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뒤에 사람 태우고 여기 올라오면은 권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 왔습니다. 저기 언덕배기 끄트머리 거기 같은데,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좌측으로는 산성이고 우측으로는 중계소 같더라고요. 중계소는 당연히 뭐 통제해 놨겠죠. 어우, 시트 막판인데, 어우, 이거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경사인데요. 정상부 거의 다 왔습니다. 맞아야 되는데, 지도 한번 띡 보고 온 건데, 맞구나. 어휴. 전망대는 노화로 잠시 폐쇄입니다. 야, 뒤로 넘어가겠다, 야. 여기 어떻게 계단, 이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 뒤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 산성은 이게 없던 걸 진 것 같고요. 저기 독립기념관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사, 박문수, 뭐 어쩌고저쩌고 유명한 사람들 다 끌어다 붙였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전망만 좋습니다. 저기 성완 평택 쪽까지 보이네요. 야, 멀리 보인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저기 아산이고 저 위에가 평택이고 저 서정리 같은데, 저쪽으로 멀리 보이는 데가 아산 배방이고요. 여기 이제 쌍용동이죠. 쌍용동. 경북대학교 있는데 그쪽 보이고, 저 멀리에 아마 평택 서정리 같은데, 그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망은 좋습니다. 이쪽으로는 뭐 별거 없네요. 청주 저쪽 멀리 보이고요. 독립기념관이 보일 줄 알았더니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저쪽에 아마 저기 중계탑이 있는 데가 그 독립기념관 바로 뒤에서 보이는 데 같은데, 그런 건 보이는 게 없어요. 저 밑에 무슨 연수원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것만 보이고요. 저 멀리 보이는 뭐 칠평 쪽에 산도 몇 개 보이고,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이런 데서는 내리막에서 엔진 브레이크 걸면서 뒷브레이크로 가셔야지, 앞브레이크 딱 밟으시면, 땡기시면 그냥 골로 갑니다. 골로. 저기 쪽에 낭떠러지인데, 독립기념관 가가지고 그냥 한 방에 가는 수가 생깁니다. 지금 1단 걸고요. 올라올 때도 1, 2단으로 올라왔는데 1단 걸고 뒷브레이크로 살살 가고 있습니다. 시동 꺼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시동 꺼질 일 없으니까 1단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특히 지금 여기 모래가 되게 많아요.
전에같이 또 이렇게 집 앞에서 깔리는 것 마냥 핸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커피숍에 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하고 가겠습니다. 변한 게 별로 없네. 이렇게 코너에다 빨래줄 걸으면 코너 타기 참 힘들 텐데. 알차는 좀 다르려나? 일단 제 타이어는 코너에다가 저렇게 빨래판 걸으면은 뒤에 뒷타이어가 미끈미끈합니다. 골을 이쪽 골 탔다 저쪽 골 탔다 그러니까. 그래서 코너에다 빨래판 걸으면은 사실은 속도를 내기가 힘들어요. 벚꽃도 피고 이쁘네요. 파란 이파리도 많이 올라오고 벚꽃도 많이 피고 과석방지턱도 많고. 훌륭하네. 몇 번째 정상입니다. 여기를 화물차들이 예전에는 엄청 많이 다녔었는데 이번 별로 없네요. 화물차가 생각보다. 화물차나 아니면은 뭐 그런 업무용 차들이 엄청 많이 다녔어요. 예전에는 특히 뭐 11톤 뭐 10톤 8톤 뭐 이런 초장축 뭐 물건 잔뜩 실어가지고 막 바로 똥땡 꽁꽁 묶은 그런 차들이 무지하게 많이 다녀갖고 차로 따라가면은 막 시속 30km 20km로 그냥 발발발발발 가면은 추월도 못하고 그냥 계속 따라갔었죠. 초창기 때는 여기 도로가 확장이 안 돼서 이게 추월 차선도 없었어요. 추월 차선도 없어가지고 그냥 1차선이라서 그냥 계속 따라가야 됐죠. 뭐 추월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가야 돼. 이 길이 저는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오토바이 타고 올라와 보니까 진짜 얼마 안 되는데 피발령보다 코너가 훨씬 적네요. 낚시하는 사람 많네. 장박하는 사람들 많구만 아직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많이 오시죠. 좌대 낚시도 하기도 하고 베스 낚시를 하는데 보트 대여를 해주시기도 하고. 허준주 막 무슨 주요 관광지라고 돼 있는데 관광지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안녕하세요. 구경 왔어요. 구암 허준이면은 우리 가는 허준인데. 네, 허준 선생님이 저기를 하시다가 밥 먹고 지나간다랍니다.